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제가 보충 설명해서 올려놨으니까 측백나무 오일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올려놓은 사항을 보시고 저기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무슨 공병부대 3개 대대 뭐 100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저쪽에 지금 전쟁터로 지금 보내지고 있고, 또 푸틴이 방북한 이후에는 1만 명까지 증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실제 상황. 그러면 국정원에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데 지금 요원들이 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는 나가 있겠죠. 나가 있다라면 뭘 알아내겠지? 정확하게 푸틴의 방북 배경, 그리고 실질적인 방북 동향, 그리고 북쪽 애들이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없어. 나눈 얘기가 없어. 자, 국정원 감찰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메모해서 니네 그 상층부 차장인가 뭔가 하는 애들한테 꼭 갖다 드려라. 응? 지금 이미 5월 초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양 오기 전에 5월 달에 이미 선발대 1200명이 전쟁터로 파견이 됐어. 그리고 이후에 추후 1만 명 규모로 1단계 공병대를 중심으로 한 공병 무력을 러시아 측에 제공한다는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덕분에 푸틴이 평양을 6월 19일 날 온 거예요. 이미 언제야? 5월 달에 베이징을 왔었잖아, 푸틴이. 원래 계획으로 하면은 베이징 왔다가 평양 가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측의 만류와 권고사항을 들은 푸틴이 평양을 안 간 거예요. 그랬다가 전격적으로 지금 평양을 가게 된 거는요, 북쪽의 애들이 임명을 보내서, 즉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지원하겠다. 특히나 공병부대가 민간 복장을 하고 마치 노동자처럼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전격적인 푸틴의 방북이 실현이 되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협정 같지도 않은 협정이 이번에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러시아에서는 밀가루 5만 톤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강도 지역에, 자강도 어딘지 모르신 분들이 설명드리면 백두산 중심으로요, 과거에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 밑에가 평안남도, 함경남도로 돼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약간 쪼개갖고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도 지역에는 지하 벙커 공장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강도 쪽에서는 군수공장이 있다고. 거기서 포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번에 러시아로 공급을 했어요. 덕분에 그 자강도 지역에 살고 있는 공장 노동자, 근로자들이 덕분에 좀 배를 불릴 수가 있었겠죠. 이게 바로 왜 그러냐? 뭘 매겨야 힘이 있어서 노동을 해갖고 무기도 만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물자 생산 독려를 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같은 일이 전개되었는데, 이거 아마 국정원도 또 모르고 있을 거라고, 이런 내용들을. 국정원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도 국정원이 모르고 있다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북한 애들이 러시아에다가 지금 군사 물자를 좀 1차적으로 지원을 했죠, 지난번에. 그런데 그 북한산 무기를 쓰고 난 러시아 측의 반응이 포탄이 안 날아가. 날아가다가 또 이게 또 포신 안에서, 포 안에서 터져갖고, 포열이 파열이 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포를 못 쓰게 한다거나. 날라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60km를 맞춰서 쐈는데 20km도 안 날아가.
또 비슷하게 날아가면 목표물에 안 가. 옆으로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미친년 뭐 하듯이 말이지 포탄이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러시아 군대가 지금 불만이 엄청난 거죠. 어디 이런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냈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쇼이구 국방장관이 작년 7월 27일 북쪽에 갔을 때 그 김정은이가 보낸 그 기쁨조회들, 소위 만족조회들, 걔들하고 성적으로 그냥 섹스하고 밤새 몇날 며칠을 즐기고 와서 북쪽 애들 대변하다가 다 들통이 나서 지금 모가지가 댕강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갖고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쇼이구를 갖다가 이 배신자다, 매국노다 해갖고 좀 잡아 쳐놨다고. 자, 그런데 북한 애들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기술이 뭔지도 알아야 돼, 우리는. 뭐야? 우리나라 방산업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보는데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에 막 10배, 15배 날아가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핵잠수함, 핵연료로 가는 핵추진 잠수함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호이 57 같은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걸 지금 북한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남조선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러시아가 바보입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극초음속 미사일, 핵 잠수함, 그 다음에 수호이 57 같은 스텔스 최신의 전투기, 이런 거가 한두 푼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다? 돈 주고 사가.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렵단다. 돈 주고 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욕심에 지나지 않고 북쪽 애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아요. 뭘? 비즈니스인데 물건을 가져가는데 돈 내고 사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공짜로 얻어보겠다고 양쪽에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줄타기하고 섞어서 하고 있는 이 돼지 김정은이의 남아있는 날짜가 얼마나 남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북을 우리는 격침시켜야 됩니다. 전면전을 통해서 전쟁에 사는 게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이란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하려고 하마스 지도자가 왔었죠. 그 자리에 왔다 어떻게 됐어요? 미리 설치해놓은 폭탄에 의해 갖고 폭사해서 날아갔죠. 뭐 드론인 줄 알았더니 드론도 아니었대요. 그 사람 자는 방 안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적어도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모사드를 롤모델로 한다면 김정은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되죠? 김정은이를 이번에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지만 뭐 이스라엘이 했다고 뭐 세상에서 많이 떠들잖아요. 그 정도 역량이 돼야지 비밀 첩보 공작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말로 우리도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사드 요원들이나 모사드 국장이 들으면 그럴 거예요. 저 재수없고 빌어먹을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서 우리나라 모사드를 갖다가 저 양아치 기관 국정원하고 대비를 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국정원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꼬라지인지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모사드의 공작관 카차는요, 외교관으로 안 나와요. 다양한 신분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갖가지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 키온,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이 단체가 작년에 설치가 시작이 됐죠. 이런 키온도 실상 보면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토대다, 구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치밀하고 정확한 활동을 하는 게 모사드인데 우리처럼 지금 이번에 수미텔이 고자질하고 정보사 내부 자료 털리고
이따위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되겠다고요? 이스라엘 애들이 비웃겠어요, 안 비웃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도 우리 국정원 출신인데 아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몰라. 왜? 염려되는 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뭔가 긴밀한 협조를 하려면 직접 대사가 나서서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될 텐데 이 아저씨가 영어가 안 되는 걸로 알거든. 그러니까 대사로 나가는데 국정원 출신이야. 영어가 안 돼. 다음 얘기는 할 필요도 없지요, 뭐. 뭐가 되겠어, 그러면? 걔네들이 조선말로, 한국말로 하자 그럴까? 응? 자,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북한 내부에 식량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량을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지금 장마당에 풀고 있는데 이게 다 어떤 놈들이냐? 우리로 치면 도지사에 해당되는 도당 비서들이 있다고 짓을 해. 그러니까 작년에 쌀 수확했을 때 뻥튀기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kg 생산됐어. 그러면 이번에 50kg 생산됐습니다 하고 50kg를 별도로 숨겨놨다가 장마당에 풀어서 돈을 또 긁어 모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북에 김정은과 그 일가 하는 그 바풀떼기 떨거지들이 시장 통제를 가하고 있지만 그 시장 통제가 되겠어요? 시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과거 같으면 쌀을 좀 주세요. 그러면 쌀을 좀 이렇게 퍼다 줬다고 중국에서.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썩은 쌀 보내거나 아니면 돈 내. 돈 주고 가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집니다. 거기다가 조중관계 악화되고 있죠. 이 악화된 것도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김정일이의 돈 1억 달러 중에 한 3천만 불을 떼서 도망을 친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구냐면 북한 군대 내에 호위 사령부라는 거 있죠? 거기 직원 중에 하나인데 박원일이라고 72년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쁜 짓을 했어. 김정은이가 러시아로부터 받은 1억 달러 중에서 3천 달러를 갖고 튀었다. 애국자야. 태극보험 훈장 줘야 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해외 어디가 있든지 간에 국정원 애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예수님 모시듯이 데리고 와야지, 이런 애를.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박원일이라는 애는 한국으로 안 올라갈 것 같아. 미쳤어. 사회주의 국가로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 왜 오겠어, 얘가. 돈도 대충 한 1,000만 불은 날리고 2,000만 불 들고 튄 것 같은데. 그러면 2,000만 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죠?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안 되는데. 한 300억 됩니까? 아니면 뭐 270억, 80억 되나요? 그럼 뭐 한국 오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죠. 굳이 뭐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자고 날이면 날마다 아주 그냥 발광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뭐하러 오겠어요? 올 일이 없죠.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보이사, 호위사 이런 데다가 1억 달러를 주고 야, 군수 물자 생산하게 그 자재 좀 날래 좀 구입해서 좀 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기분 좋게 6월 달에 아주 시원하게 3천만 달러를 해먹고 갖고 튄 거야. 얼마나 잘했어. 화랑무공 훈장 줘야 돼. 태극무공 훈장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보이사나 보이성 이런 게 심각하게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 박원일 동무야. 1972년생. 너네들 국정원 애들 혹시라도 해외에서 이런 애들 발견하게 되면 안전하게 잘 보호도 해주고 지켜주라고. 그래야지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질 거 아니야.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요 무슨 말씀이 들었는지 다 들으셨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푸틴 대통령에게 질문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뭐다? 직접 러시아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돼. 얼굴을 맞대고 그래. 나는 이랬는데 너는 요구사항이 뭐냐?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국가안보실이고 외교부 간에 이 러시아가 제대로 되는 놈이 없어. 러시아 되는 놈이 없어. 하다못해 영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좌우지간에 지금 이렇게 안팎으로 진퇴양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을 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늘에서 귀한 사람을 보내줄 걸로 기대를 하고 꿈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